문제 8번입니다.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공식이 있죠. 자,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의 곱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공간 벡터나 평면 벡터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먼저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7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A의 크기입니다. 벡터 A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합하면 4죠. 계산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벡터 B의 크기는 그냥 7이겠네요. 자, 7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자, 하나씩 대입하도록 합시다. 2 곱하기 7에 7 루트 3입니다. 그럼 7과 7 사라지면 2분의 루트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세타는 30도. 자, 우리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에서부터 180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각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더하기 Y 성분 역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 Z 성분은 0 곱하기 루트 2입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벡터 A의 크기는 루트의 1의 제곱 1의 제곱에 0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벡터 B의 크기는 역시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2의 제곱입니다.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루트 2, 그 다음 벡터 B의 크기 2에 그 다음 내적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값은 0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1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135도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두 벡터 A가 1, 4, 마이너스 1, 벡터 B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벡터가 지금 수직이라고 되어 있죠. 수직일 때는 각 성분끼리 내적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계산하면 되니까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다음에 0이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x-1에 x-1 되겠죠. 4하고 x 플러스 5 곱해주면 4x 더하기 20 될 테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곱하면 역시 x-1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6x 더하기 18이니까 6x는 마이너스 18이 될 테고 수직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평행할 때는 우리가 내적에서 배운 공식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평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도 나오고 제곱식도 나오니까 우리는 평행일 때는 사실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아래 공식보다는 실수배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A의 실수배가 벡터 A가 L배 벡터 B가 되든지 아니면 L배 벡터 A가 벡터 B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오른쪽 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을 하게 되면 x에 또 l을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식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벡터 A가 1,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L, 펜을 바꾸겠습니다. 지워주고 L에 4L에 마이너스 L이 될 테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이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테고 4L이 x 플러스 5랑 똑같을 테고 마이너스 L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식이 두 개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라서 사실 아래쪽에 하나는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식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3L이 될 테고 x랑 x 사라지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빼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L이 2가 되겠죠. 우리가 찾는 것은 x 값이니까 다시 이렇게 대입해 주게 되면 x는 3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풀어도 내적 이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값은 똑같게 나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벡터 A가 3, 마이너스 4와 수직이고 벡터 크기가 10인 벡터 B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벡터 B의 성분을 찾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B의 성분 찾아야 되니까 벡터 B를 우리 평면 벡터니까 X 성분과 Y 성분 이렇게 구분해 두도록 합시다. 자, 수직이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내적이 0이다를 먼저 활용해 주면 되겠죠. 같은 성분끼리 곱하니까 3x 마이너스 4y가 0이라고 계산해서 우리 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가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의 크기죠? 벡터 B의 크기죠. 벡터 B의 크기는 그렇다면 x의 성분의 제곱에 y의 성분의 제곱해서 얘가 10이다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지금 100이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1차 식을 변형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y는 4분의 3x가 될 테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9 x의 제곱이 100이 되니까 16분의 25 x의 제곱은 100이 되겠네요. 약분해주면 4가 될 테고 16을 양변에 곱해주면 x의 제곱은 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네요. 그렇다면 x가 8일 때와 마이너스 8일 때로 구분해서 y의 값을 계산해주면 x가 8이면 y는 6이 될 테고 x가 마이너스 8이면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벡터 b를 구하는 거니까 성분으로 표시해주면 8,6 하나 또는 벡터 b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세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고 벡터 A와 벡터 C가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적 0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0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 더하기 2y는 8이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을 테고 벡터 A와 벡터 C도 내적하면 0이다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성분끼리 하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가 0이 되니까 3x 더하기 2y가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y는 사라질 테고 8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2가 나올 테고 둘 중에 편한 곳에다가 x2 대입해주면 y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y는 3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지금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벡터 A와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가 수직인 거를 구하는 거고 2번은 평행인 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가 동시에 쓰이니까 얘 성분을 찾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2, 1, 0에 지금 벡터 B의 성분에 각각 K 곱해주면 0, K, 2K가 되겠죠. 이제 같은 성분끼리 더합시다. 그러면 2에 K 플러스 1에 2K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1번 두 벡터가 수직이다. 즉 벡터 A와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의 내적의 값이 0인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하면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하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2하고 2 곱해주고 그 다음 1과 K 플러스 1 곱해주고 0과 2K 이렇게 각각 곱해준 것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써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에 K 플러스 1 곱해주고 0에다가 2K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K 플러스 5인데 이거의 값이 0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평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실수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벡터 A에다가 실수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L배의 벡터 A가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가 성립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가 2, 1, 0이니까 L배의 벡터 해주면 2L 여기 L 여기 0 될 테고 우리 지금 우변의 벡터의 성분은 구해놨죠. 2에 K 플러스 1에 2K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게 K 값이죠. 당연히 지금 보면 0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L 값을 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 Z 성분끼리 같아 주려면 지금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L 값을 구해봐도 K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문제 6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위를 움직이는 점 P, P,Q와 두 점 A, 2,4, B, 3,1에 대하여 벡터 PA와 벡터 PB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두 벡터 PA와 벡터 PB를 성분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벡터 PA와 벡터 PB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은 위치 벡터 이용해서 우리가 성분 찾아줄 수 있겠죠. 벡터 PA는 벡터 OA 빼기 벡터 OP가 되겠죠. 벡터 OA는 2,4고 빼기 P,Q니까 2 빼기 P에 4 마이너스 Q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전부 다 일일이 썼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공식을 아예 배웠었죠. 벡터 PB는 이걸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B의 좌표와 P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그냥 각 성분의 좌표에서 빼버리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 빼기 P에서 대신 뒤쪽에서 앞쪽을 빼줘야 되죠. 3 빼기 P에서 1 빼기 Q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Q는 마이너스 2P임을 이용하여 두 벡터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걸 줬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없다라는 뜻이 저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문제에서 P, Q가 어디 위를 돌아다닌다고 했냐 하면 자, 얘는 바로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항상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점이 누구 위에 있다라는 뜻은 대입하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바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번처럼 시작할 때 저런 조건 없이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Q가 마이너스 2P인 걸 아니까 우리 1번에서 구한 벡터들을
우리 전환하도록 합시다. 문자는 적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p가 될 테고 q가 마이너스 2p라고 했으니까 y 성분이 4 더하기 2p가 되겠죠. 벡터 pb도 마찬가지로 p로 전부 다 통일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3 빼기 p에 여기는 1 더하기 2p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 PA와 벡터 PB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벡터의 성분을 모두 알고 있네요. 그러면 2 빼기 P와 3 빼기 P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고 3-P 그 다음 Y 성분끼리 또 곱하도록 합시다. 4 더하기 2P에 1 더하기 2P가 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P의 제곱에 마이너스 5P 플러스 6 더하기 뒤에 거 전개해주면 4P의 제곱에 10P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동료항 계산해주면 5P 제곱에 플러스 5P인가요? 플러스 5P 더하기 10이 될 테고 이제 2차 함수 형태의 최대 최소니까 표준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5로 묶어주면 여기 될 테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4분의 1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다시 빼줘야 되는데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1만큼이 원래 다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괄호 바깥으로 빼면서 10 빼기 4분의 5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5가 생긴 이유는 괄호 앞에 5가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게 되면 5의 p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의 4분의 35인가요? 35가 되겠죠. 지금 p가 직선 위에서만 돌아다니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P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약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 형태의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즉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5에서 바로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되겠습니다. 따라서 찾고자 했던 최소값은 4분의 35입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5번 문제입니다. AB가 2, BC가 2루트 3, ABC가 90도인 삼각형 ABC의 변 AC 위의 점 P에 대해서 벡터 AC와 벡터 BP의 내적이 0이라고 합니다. 지금 90도란 뜻인 거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그때 벡터 BA와 벡터 BP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각 B가 90도니까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하고 A 쪽이 좀 더 짧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2. 그 다음 BC의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직각이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될 테고 심지어 길이의 B가 지금 보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길이의 B 2대 여기 1대 루트 3이죠. 자,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30도, 60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까 전부 표시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준 벡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벡터 AC가 여기에 있죠. 자, 벡터 AC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BP. 자, B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벡터 AC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벡터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P는 AC 위의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벡터 BP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P의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P라고 표시해 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 직각삼각형 내에서 수직이 또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각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이 각이 30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각을 표시한 이유는 문제에서 벡터 BA와 벡터 BP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벡터 BA의 크기는 알고 있고 벡터 BP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즉 BP의 선분의 길이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AB 곱하기 BC는 BP 곱하기 AC가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각 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둘 다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루트 3이 될 테고 BP가 우리가 찾는 거고 AC는 4니까 바로 얘가 4BP가 되겠네요. 따라서 BP의 길이를 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벡터 BA의 크기에 벡터 BP의 크기에 코사인 30도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벡터 AB의 크기는 BA의 크기는 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갔네요. 벡터 BA의 크기는 2가 될 테고 벡터 BP 크기는 루트 3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내적의 값이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P의 길이를 구한 순간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줘버렸네요. 자, 바로 우리가 뭘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냐 하면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벡터 BA와 벡터 BP의 지금 내적을 구하는 건데 벡터 BP로 벡터 BP에 대해서 벡터 BA의 정사형을 내려버리게 되면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BP를 똑같이 내적한 값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냥 3이 되겠습니다. 값이 지워졌네요. 여기 바로 3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벡터 MA와 벡터 MD의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벡터 MA의 크기 구해야 되겠죠? 벡터 MD의 크기 역시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벡터 MA의 크기라는 거는 선분 MA의 길이가 될 테고 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 공식 써주면 한 변의 길이 계산해주면 루트 3이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선분 M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니까 역시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각의 크기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하는 각의 크기가 될 테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공간 도형할 때 정사면체는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바로 밑면에 바로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무게중심의 위치는 당연히 선분 DM 즉 중선 위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는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AM분의 GM이 되겠죠. GM이 되는데 GM은 무게중심이니까 G는 무게중심이니까 바로 3분의 1의 D의 M이 되겠죠. 3분의 1의 D의 M이 될 테고 D의 M은 AM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3분의 여기는 AM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그렇다면 이제 다 구해놨죠? 벡터 MA의 크기에 벡터 MD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인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1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그 공간 도형에서 배웠던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을 몰라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 평면을 이렇게 떼놓고 와서 보면 여기 A이고 여기 M이고 D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얘죠. 그리고 우리 얘 루트 3인 거 알고 있고 D의 M도 루트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죠.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배웠죠? 자, 코사인 세타는 2배, 두 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의 9배, 각각의 제곱. 그러면 3 될 테고 여기도 3 되겠죠. 그 다음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얘 4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분모는 6이고 분자가 2네요. 6분의 2니까 역시 코사인 세타 3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게중심을 이용한 성질을 모르더라도 이제는 코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호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을 M, 선분 BP의 중점을 N이라 하자. 벡터 AP와 벡터 AP의 내적이 20이고 벡터 AN과 벡터 BM의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P가 원 위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각 A, P, B가 90도라는 사실입니다. 2분의 파이 일단은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각이다. 그 다음 조건에서 벡터 AP와 벡터 AP의 내적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AP가 지금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벡터 A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APB가 직각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벡터 AB를 벡터 AP 쪽으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B가 바로 P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B가 정확하게 P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벡터 A, 벡터 AB와 벡터 AP의 내적은 우리가 각을 모르더라도 바로 벡터 AP 그 다음 벡터 AP 두 개의 내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즉 얘는 벡터 AP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값이 2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 AP의 즉 선분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 AP의 크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벡터 BP의 크기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삼각형 APB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바로 써줘서 우리는 BP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P의 제곱은 B변 AB의 제곱에서 AP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36 빼기 20 해서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BP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적을 이용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지금 벡터 AN이 주어져 있고 벡터 BM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네를 시점을 P로 하는 벡터로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P로 바꾸냐 하면 지금 P로 시작하는 벡터 PA와 벡터 PB가 지금 우리가 각을 이루는 걸, 수직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벡터를 우리 P로 시작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AN은 벡터 PN 빼기 벡터 PA가 될 테고 벡터 BM은 벡터 PM 빼기 벡터 PB가 되겠습니다. 지금 벡터 PA와 벡터 PB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벡터 PA는 벡터 A라고 약속하고 벡터 PB는 벡터 B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나면 벡터 PN이 벡터 PB랑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만 반이니까 2분의 1 벡터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벡터 PM도 마찬가지로 벡터 A와 방향이 같으니까 크기가 반이므로 2분의 1 벡터 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벡터 PB는 벡터 B니까 이렇게 전환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 벡터 AN과 벡터 BM의 내적은
2분의 1에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의 4적에 2분의 1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4적의 성질 이용해서 연산의 성질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첫 번째는 4분의 1에 벡터 a와 벡터 b의 4적일 테고 그 다음 2분의 1에 같은 벡터 2개 내적해주니까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될 테고 그 다음 마이너스 벡터 a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될 테고 더하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벡터 a와 벡터 b는 벡터 pa와 벡터 pb인데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이죠. 따라서 벡터 a와 벡터 b만을 내적하게 되면 얘는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0 될 테고 역시 계산할 필요 없이 0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벡터 b의 크기는 즉 선분 pb의 길이인데 pb의 길이는 4니까 제곱해 주면 16입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벡터 ap의 크기의 제곱이죠. 지금 우리 20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 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